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던진 해양수산부와 HMM 본사 부산 이전 공약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지역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네, 하지만 HMM 경우에는 민간 기업인데다 노조 의견도 갈리는 통해 현실성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양수산부와 국내 최대 해운회사인 HMM 본사 부산 이전 카드를 꺼냈습니다. 여기에 SK해운과 H라인 해운까지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K도 사모펀드고 H라인도 사모펀드고요. 사모펀드도 기업 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다면 부산으로 오면 기업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오기만 한다면 그야말로 대박. 해양 수도로서 부산 그리고 경남의 입지는 크게 강화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실성입니다. 해수부는 정부 부처이니만큼 의지만 있다면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HMM을 비롯한 해운사는 민간 기업이라 일방적으로 이전할 수 있냐는 반론이 나옵니다. HMM 육상 노조조차도 부산 이전을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서 임의적으로 민간 기업을 부산으로 이전한다는 생각은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 등 정부 출자 지분이 높지만 주주들은 부산 이전에 반대할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직원들이 동의했는지도 미지수. 이 회사를 옮기는데 가장 큰 장애인은 그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에요. 일단 그 직원들이 동의했다고 합니다. 물론 배를 타는 해상직은 부산행에 찬성할 수도 있지만 서울에 다수가 있는 육상직에서는 반대 기류가 흘러나옵니다. 한편 지역 해운업계와 관련 학과 교수들은 부산행에 찬성하면서도 강력한 인센티브가 없다면 공연불이 될 수 있다며 인센티브에 대한 청사진을 보이라는 입장입니다. 해수부와 해운기업 본사 이전 등 부산의 해양 수도화는 이번 대선의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만큼 민주당이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네, 제 뒤로 보이는 이곳은 부산도시공사가 조성한 오시리아 관광단지입니다. 놀이동산구 아울렛 그리고 각종 리조트까지 들어서면서 부산의 대표 알짜 땅으로 꼽힙니다. 부산도시공사는 지난 2014년 이 가운데 패밀리랜드 부지를 지역 유지들로 구성된 단독법인에 249억 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땅을 팔 수 없는 게 조건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들은 땅이 아닌 개인 주식을 한 번에 넘기는 꼼수로 새 사업자에게 620억 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7년 만에 무려 370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사실상의 땅 투기인 셈입니다. 올해 초 저희 KNN의 단독 연속 보도 이후 부산도시공사는 부랴부랴 특별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 결과가 최근에서야 공개가 됐는데 결론은 우리 잘못 아니다였습니다. 조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도시공사 감사실이 지난 2월부터 진행한 오시리아 관리 실태 특별 감사 보고서입니다. KNN의 꼼수 땅 투기 집중 보도 이후 의혹을 해소하는 게 주요 목적으로 사업자 선정부터 출자자 관리 등 전반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부산도시공사는 이번 감사에서 단독법인의 경우 상법상 주식을 한꺼번에 양도하는 행위를 막을 수 없어서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사업협약과 용지매매 계약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진행했기 때문에 지적사항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개인 사업자들이 사실상 꼼수 땅 투기로 7년 새 370억 원이란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었지만 누구의 잘못도 없다는 겁니다. 오시리아 전체 사업장 32개 가운데 이번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단독법인은 모두 13개입니다. 이미 다 만들어져서 문제가 없는 곳도 많지만 아직 공사도 못한 곳도 있다 보니 언제든 같은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결국 마땅한 대안도 없이 제19 감사기로 얼룩진 부실감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별감사라는 감사의 목적에 비해서 너무 허술한 감사였다. 도시공사가 전적으로 우리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이래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셀프 부실감사란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부산시는 이번 감사 결과를 살펴본 뒤 부산시 차원의 감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NN 조준욱입니다. 네, 고물가 시대의 합리적인 소비 패턴에 발맞춰 가성비를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단순 변심 반품 제품이나 2월 상품 등 사용하지 않은 새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리퍼브 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가구 가전 아웃렛 매장입니다. 직원들이 꼼꼼하게 소파나 침대 같은 가구들을 들여다봅니다. 전시품이나 반품을 들여와 저렴하게 파는 매장이니만큼 소소한 흠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자세하게 검수를 하는 겁니다. 기능에 이상이 없는지도 점검합니다. 배송 나가기 전에 이제 일단 외관적인 부분을 우선적으로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쓰시면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기능상의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새 제품과 거의 동일한 품질을 갖는 2월 제품이나 반품을 뜻하는 리퍼브 제품은 요즘처럼 불경기 속에 곽강받고 있습니다. 마케팅 기법도 변화하고 있는데 식탁과 소파, 매트리스 침구까지 가구들을 세트로 묶은 맞춤형 세트를 할인 판매하는 식입니다. 가구를 한꺼번에 바꾸고 싶은데 기왕이면 가성비 있게 챙기고 싶은 가정을 위한 맞춤형 제안인 셈입니다. 대형 매장이라서 여기저기 볼 게 많아서 좀 더 둘러보고 오늘은 제가 눈도장 찍고 다음에 우리 남편님이 오셔가지고 결제를 하실 겁니다. 매장을 찾으면 가구 가전뿐 아니라 생활 소품들까지 한꺼번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쇼핑 방식으로 승부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또 디자인도 좋고 제가 둘러본 거 진짜 가죽 마음에 드는 게 있었어요. 리퍼브 제품도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는 추세지만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고 배송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오프라인 매장의 강점입니다. 과거에 비하면 성장세가 굉장히 많이 구매율이 많습니다. 알뜰한 소비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시장이 많이 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리퍼브 제품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줄어들며 리퍼브 시장 규모는 갈수록 확대되는 추세로 알뜰족들의 가성비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KNN 김동환입니다. 네, 지난 2021년 9월 부산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7대 특광역시 가운데 처음인데요. 고령화 가속화로 2030년에는 고령 인구가 30%가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기존 봉안시설도 포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가운데 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해양 장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수영만 요트 경기장에서 요트가 바다로 나아갑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오늘 이 요트는 아주 특별한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바로 해양 장례입니다. 육지에서 5km 떨어진 부표에 도착하면 해양 장례가 시작됩니다. 상골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상골 지점부터 저희가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종교의식에 맞게 추모를 하고 나면 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3분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바다의 넉넉한 품이 고인의 명함, 영혼을 따뜻히 감사하나 주시길 기원합니다. 장례가 끝나면 위도 경도가 표시된 해상 장례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사후 관리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 이제 그 대안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가족분들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대안책으로 해양장이라는 게 이제 고인을 바다로 자연으로 다시 돌려보낸다는 어떤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 1월 장사법 일부가 개정되면서 해양장이 합법화됐습니다. 그전에도 불법은 아니었지만 해안선으로부터 5km 떨어진 해양에 유골을 뿌릴 수 있게끔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부산의 해양장 관련 업체는 모두 6곳이며 지난해 부산에서는 모두 2,600건의 해양장례가 진행됐습니다. 해양장례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다소 엇갈립니다. 저는 부정적인 생각은 안 들고 아빠가 바다를 좋아하셨으니까 뭐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공간도 점점 협소해지고 있기 때문에 해양장도 괜찮은 것 같고요. 바다에 뿌려지고 한 유해가 뿌려지고 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시는지? 저는 차갑고 외로울 것 같아요. 가까운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는 해양장이 훨씬 더 활발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본 전역에서 해양장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연간 2만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10년 뒤에는 10배인 20만 명이 해양장을 이용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부산 영락공원과 추모공원 봉안율은 90%를 넘어섰습니다. 추모공원 증축공사가 시작돼 오는 11월이면 3만 3천 기를 더 확보할 수 있지만 5에서 8년 뒤면 또 포함니다. 더 이상 부산에서 봉안시설에 부모를 여유롭게 모실 수 있는 공간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해양장을 통해서 물리적인 공간을 조금 더 확보하고 또 효율적인 장례 문화를 이끌어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부산시는 해양을 끼고 있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2030년 이후 민간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설 해양장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부산에 바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는 것들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앞으로 우리 부산 시민들이 장사 시설에 대해서 특히 봉안 시설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그런 구조들을 저희들이 만들고 있고 공간 점이 없는 친자연적 장례라는 점에서 강점을 갖는 해양장이 장사 대란 속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NN 김유득입니다. 네, 시대적 과제가 된 행정통합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곳이 바로 부산과 경남입니다. 하지만 합치기만 한다고 무조건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건 절대 아닌데요. 앞서 15년 전에 통합한 창원시는 신청사와 야구장 위치 등 통합의 과실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통합의 동력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 시도민의 공감을 얻고 실효성 있는 통합을 위해서 통합 창원시를 반면 교사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은 올해 낡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화두로 올렸습니다. 비수도권 광역시도 통합이 핵심인데 부산 경남은 지난해부터 자체적인 행정통합을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 초광역특별지자체를 출범해 통합재정 40조 원, 생활인구 1,000만 명의 경제수도가 목표입니다. 문제는 규모의 경제 실현만으로는 통합의 장밋빛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통합 창원시의 경우 마산, 창원, 진해가 합쳐져 광역시급 도시로 재탄생한 지 14년 만에 인구 100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경제 규모가 벌어져 있던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했지만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인구의 흐름이 창원 밖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합 당시 49.9%였던 재정 자립도 역시 지역별로 다른 균형 발전 수요에 대응하느라 2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통합 성과로 꼽힌 마산 해양 신도시나 로볼랜드 같은 국책 사업들의 추진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면서 시정에 부담만 되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로 추진된 통합에 정서적 결합이 동반되지 못하면서 통합의 동력을 꺼트리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습니다. 세계시가 행정을 펼쳐가 나가다 보니까 지역 이기주의가 너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팽배해 왔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뒤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았어요. 초대 통합 창원시장이었던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통합 창원시의 이런 후유증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이 중심이 된 철저한 상향식 부산 경남 통합을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마창직 통합 때 나타난 부분들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민 전체가 만약에 찬성을 한다 이렇게 되면 지역 전체가 책임을 지는 구조로 갈 수 있거든요. 부산 경남 통합은 창원시보다 더한 지역별 경제 격차 완화라는 숙제를 떠안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이어지는 부산 경남 물 문제에서 보듯 심리적 박탈감에서 나오는 지역 감정도 큰 걸림돌입니다. 두 시도지사가 말하는 미 연방주 수준의 권한 이양과 특단의 재정적 지원 없인 진행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주민의 문제를 자기의 돈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방자치의 본래 목적을 실현하자는 것이죠. 부산 경남을 시작으로 울산까지 수도권에 대응할 하나의 축으로 만드는 일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다음 달 들어설 새 정부의 과감한 지원 결단이 통합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네, 부산에 있는 한 육군 부대에서 복무하던 20대 일병 A씨가 지난 3월 휴가를 나왔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부산경찰청은 A씨의 유족이 A씨가 평소 부대에서 폭언과 욕설을 들어왔다고 토로했다고 주장하며 같은 부대 부사관을 고소했고
최근 육군 본부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정당 현수막 훼손과 선거 사무원 폭행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부산 북구 신만덕 교차로에서 한 70대 남성이 민주당 소속 선거사무원을 폭행해 체포됐으며 부산 학장동에서는 민주당 선거벽보 2개가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에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현수막도 훼손됐으며 각 정당은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산 상공회의소가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는 지역 현안과 주요 기업 과제를 정리한 부산 경제계 재연집을 전달하고 이번 대선의 지역 핵심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부산상의가 마련했습니다.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은 맑은 물 공급과 부산형 복합 리조트 유치,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 도입 등을 요청했으며 김부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재현한 부산 현안을 잘 정리해 정책 수립에 참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세계 3대 창업기획사 가운데 하나인 플러그앤플레이 부사장을 만나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키 헤리난데스 플러그앤플레이 부사장은 한국 창업 생태계 확장, 특히 부산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박 시장은 이번 만남으로 부산 창업 생태계가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수해 수우벌드 주한 몽골 대사와 만나 경남과 몽골의 문화와 경제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 지사는 한몽수교 35주년과 함께 경남에서 열리는 이주민 다문화 축제인 제20회 만프 행사를 계기로 경남과 몽골의 교류를 확대하고 경남 지역의 몽골 관광객과 근로자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네, 현재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 새벽 3시쯤 그치겠습니다. 경남 남해안과 경남 남서 내륙에는 8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부산과 그 밖의 지역에는 20에서 60mm 정도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풍랑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그치면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 부산이 24도, 함안 29도로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모레 일요일도 맑겠고요. 덥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